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줄리입니다. 여러분의 사교육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 집에서 부모님들이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출석 체크입니다. 돈 내고 시간 써서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잘 다니고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제 시간에 잘 도착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결석 시에는 꼭 알려달라고 하세요. 요새는 앱으로 출결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소규모인 곳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2, 30분 지나도 오지 않을 경우 꼭 알려달라고 하세요. 요새는 안전 문제도 있어서 저도 수업 시간 10분 지나도 안 오면 꼭 톡으로 부모님께 알려드려요. 그러면 연락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파서 못 간다는 연락을 못 드렸다 알려주시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결론을 들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간혹 규모가 크면 애가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숙제 체크입니다. 간혹 숙제가 없는 학원을 선호하시거나 숙제는 저는 몰라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지식을 전달받고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집에 와서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바로 숙제 타임입니다. 그런데 아이랑 싸우기 싫어서 숙제가 없기를 바라거나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으면 들어온 지식이 쌓여서 단단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되기 쉬워요. 선생님, 근데 저는 아이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참견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바로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야 10% 정도 실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모님과 선생님이 합동해서 아이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일단 숙제는 학원 오기 30분 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월, 수, 금을 간다고 하면 월요일 내용을 월요일에 숙제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힘들면 최소 화요일 저녁에는 해야 합니다. 수요일 학원 가기 30분 전에 후다닥 하게 되면 아무거나 찍는 수준으로 해갑니다. 지식이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는 학원 오기 하루 전에 최소 수업 시간만큼 공들여서 해오라고 합니다. 1시간 반 수업이면 워크북 등 숙제를 하는데 1시간 반이 걸려야 합니다. 숙제는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만 보고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본책을 찾아서 진도 나간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공부인 거죠. 그래서 워크북은 거의 다 맞아야 합니다. 답지를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본책을 보며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이리저리 생각도 해보고 해서 수업 시간만큼의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해오면 그때서야 그 챕터가 본인의 것이 됩니다. 학원 오기 전에는 단어 정도 외워오면 좋습니다. 단어 양이 많다면 이것도 미리 좀 외워야겠죠? 선생님, 1시간 반을 했지만 공들여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핸드폰 보면서 자기 방에서 하는데 오답이 많아요. 하시면 규칙을 정하세요. 1시간 반 동안 핸드폰을 반납한다던가 본인 방이 아닌 공개된 장소, 거실이나 식탁에서 하는 걸로 규칙을 정하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라도 핸드폰을 멀리하고 숙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되면 폭풍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세요. 본인이 스스로 컨트롤해서 이런 걸 이뤄낸 거라는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때 공조가 필요합니다. 학원 선생님과 긴밀히 연락하셔서
그냥 워크북을 풀어갔을 뿐인데 엄마랑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으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 숙제, 자기 공부, 자기 시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슬슬 부모님이 관여하던 부분을 줄이세요. 점점 약하게, 점점 작게. 그러다 보면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이 됩니다. 100%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예전에 1%도 안 되던 게 지금은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시면 큰 성공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부모는 조력자이고 가이드이지 주인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아이의 자립을 위해 계획을 한번 잘 짜보세요. 그냥 학원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챙기는 부분 잘 챙겨서 200%, 300%의 효율적인 학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